이 지혜의 정수를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지적 탐구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한순간의 망설임조차 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판은 친절함이나 유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리에 나타나기 전부터 공간을 채우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흔적을 남기는 잘 통제된 두려움을 통해 구축됩니다. 사람들을 직접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서도 잔인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길입니다. 평판은 단순한 브랜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단지 주목을 끄는 것을 넘어 복종을 이끌어내는 평판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계산된 두려움의 기술입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배하고 싶다면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존경보다 빠르고 사랑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한 계절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움찔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들을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판을 이미지와 혼동합니다. 그들은 직함, 명언, 자격증 같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맞서는 것을 상상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감정의 방아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관여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결정을 바꾸어 놓는 심리적 무게추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실제 존재감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시작은 나는 무엇으로 알려지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스를 때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만들 것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뢰, 당신과의 동맹, 당신의 침묵, 혹은 당신의 분노, 그 대답이 바로 당신 평판의 척추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적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유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의도된 잔인함과 전략적인 자비로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정확히 한 번의 공개 처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 혹은 직업적인 무대에서의 공개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명확한 선을 넘은 단 한 사람을 단호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고 없이 응징하십시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설명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쉽게 분노하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끝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자랑도,
소란도 피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스스로 발효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응징한 뒤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은 전설이 됩니다. 당신이 다음 수를 계획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힘은 반복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나옵니다. 소음을 지배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평판은 침묵 속에서 당신이 말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추측하는 것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비감은 강력한 연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면 그들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을 드러낼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계산된 잔인함을 작게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과도한 폭력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인물로 만들고 지나친 친절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십시오. 어느 날은 누군가를 아낌없이 돕고 다른 날은 위협적인 존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거하십시오. 내일의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두려움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자들의 목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의문이 제기되면 오히려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후회하는 자는 상처받기 쉽고 변명하는 자는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 그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도덕적인지 아니면 괴물 같은지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위치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의식을 만드십시오. 방에 들어서면 잠시 멈추십시오. 말을 아끼고 한 번만 둘러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침묵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고대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 때는 최종 판결처럼 이야기하십시오. 논쟁하지 말고 선언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이점이 간접적으로라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의 호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신에게 반대하려는 욕망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전략적 의존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 주위에서 스스로를 조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경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경심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관을 쓰기 전에 왕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빛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이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게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한 번 응징했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진짜 과업이 시작됩니다. 평판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환상은 당신이 결코 설명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는 것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한 표정 아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산하며 예고 없이 응징하는 냉철한 정신이 숨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상징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징은 손에 쥐지 않아도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제스처, 습관, 물건, 혹은 두려움과 연관될 만큼만 반복되는 문구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은 늘 상징을 사용해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색옷, 마피아 보스의 침묵처럼 말입니다. 위대한 통치자들은 불, 동전, 동물, 신화 등을 활용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상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제거하기 직전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붉은색 수첩 또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항상 읊조리는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적 혹은 언어적 신호를 특정 결과와 연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직접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이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방법입니다. 상징은 전설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것을 침묵과 결합시키십시오.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침묵 말입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듯한 침묵. 당신은 정말 중요할 때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 때 모든 단어는 판결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침묵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항상 침묵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자주 말하면 당신의 의도가 간파당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오직 바로잡거나 벌하거나 허락하기 위해서만 말한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갑작스러우며 두려운 심리적 비수가 됩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석되고 심지어 오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 대한 소문은 명확한 확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적들이 계속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추측은 실수를 낳습니다. 당신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실수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실시간으로 신화가 되는 방법입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증폭되고 극화되어 사람들이 마치 자연의 힘처럼 그 주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진실의 한 버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 버전을 가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두십시오. 그는 절대 잊지 않아. 그는 그를 벌할 때 미소 짓고 있었어.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 그는 한 번 돕고는 사라졌지. 이런 말들은 당신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개인적인 평판을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의 개념이 되며 개념은 불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입니다. 당신이 너무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 당신의 신화는 빛이 바랍니다. 익숙함은 약점을 낳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맹조차도 자신들과 당신의 진정한 생각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 두려움은 증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상상 속에 남아야 합니다. 드물게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침묵 위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더욱 짙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는 물러나고
이겼을 때 말을 아끼십시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묻게 만드십시오. 그 질문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렛대입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통제력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위해 매일 싸우지 마십시오. 한번 제대로 불과 침묵, 그리고 상징적인 상처들로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세상이 가십, 기억, 그리고 소문을 통해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희귀한 존재, 즉 부재 속에서 지배하는 존재,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폭군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과도한 노출입니다. 그들은 너무 자주 공격하고 너무 크게 말하며 목적 없이 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아우라를 희석시킵니다. 그들의 공포는 소음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배경음이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평판을 구축했다면 당신의 부재가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게 하고 적들이 허세를 부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고요히 있는 동안 당신의 이름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서스펜스가 되고 당신의 무의는 긴장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 당신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차원입니다. 존재가 아닌 예측 속에서 당신의 목표는 그들이 당신의 복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망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매일이 그들이 볼 수 없는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자라나며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비가 잔인함의 반대라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자비는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자비는 더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파괴할 힘을 가졌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공격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파괴 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자비는 당신의 능력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만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은 칼날을 보여준 다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자비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잔인함에 대한 기억보다 더 끔찍해집니다. 살아남은 자는 당신의 전령이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자비라는 짐을 지고 세상을 걸으며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나를 끝낼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왜인지는 나도 몰라. 그 혼란은 어떤 처형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비는 결코 가볍게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베풀면 당신은 무른 사람이 되고 기대의 대상이 되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됩니다. 한두 번, 그리고 오직 그것이 한 사람의 단기적인 감사가 아닌 여러 사람의 장기적인 침묵을 살 수 있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설명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걸까? 용서한 걸까? 아니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두려움은 그 질문들 속에 살아 숨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보복 행위 그 자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언제 공격할지 안다면 그들은 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항상 계산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아한 전쟁, 당신이 결코 검을 휘두르지 않는데도 머리가 굴러다니는 전쟁입니다. 이제 당신의 평판은 성숙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두려움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그것은 공포로 시작되어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힘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배합니다. 당신의 적들이 당신이 그들을 통제한 방식에 감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조용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라면 그를 건드리지 않겠어.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평판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미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이에 닿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최종 단계입니다.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조차 다른 이들에게 당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침묵, 예측 불가능성, 상징적 잔인함, 그리고 무기화된 자비.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풍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기운은 그들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원초적인 위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신에게 영원히 봉사할 전략적 두려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판의 최종 목표는 단지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든 아니든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을 좇는 것을 멈추고 힘이 당신에게 이끌리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첫째, 당신의 평판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다르게 말하고 단어의 무게를 재며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이름 주위에 하나의 환경, 즉 당신의 기준이 법이 되고 당신의 부재가 시험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불문율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글로 쓰거나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고 추측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그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질서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당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을 직접 통제하면 그들은 반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당신의 호의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면 그들은 충성스럽게 남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의존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접근할 기회를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당신의 인정과 당신의 침묵을 위험과 연관 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배신을 단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비싸게 만드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하면 그들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호, 접근권, 특권을 빼앗은 다음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배신의 대가가 충성보다 더 비쌀 때 겁쟁이들조차 바르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당신은 쫓지도, 논쟁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그저 당신이 만든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고립이 아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둘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쓸모가 없습니다. 균형은 이것입니다. 동맹들을 약간 두렵게 만들되 매우 의존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들에게 승리와 가까운 거리를 허락하되 말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나를 거스르면 나는 사라진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도 나와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사랑 없이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평판을 구축했고 두려움을 복종으로 바꾸었으며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가 남았습니다. 바로 퇴장입니다. 권력은 영원히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라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너무 오래 머물러 예측 가능해지고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이름들은 정점에서 사라졌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침묵의 진공 상태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워져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사라지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하나의 힘, 당신이 없을 때조차 사람들이 주시하는 그림자가 되었을 때가 바로 물러날 때입니다. 패배가 아닌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왜 멈췄을까?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 희미한 불확실성이 당신 통제력의 영원한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최종 진화입니다. 유산은 조작된 기억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속삭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기술을 마스터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전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 그는 옛날에 그와 함께 일했어. 그녀는 그 밑에서 배웠지. 조심해. 그들이 소설을 쓰게 내버려 두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소설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평판은 방을 지배하는 평판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방에서조차 여전히 느껴지는 평판입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이 용감하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언가들이 이렇게 속삭이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공황을 일으킬 때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광이 아닌 바로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권력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인내심이 강하며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심리 기술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평판을 구축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당신으로부터 방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유용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제 기억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